안녕하세요. 심리검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능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능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고유한 능력으로 좌뇌와 우뇌의 상호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좌뇌는 논리적, 언어뇌라고도 하며 언어, 문자, 기호, 분석, 계산, 이해, 추리, 판단, 구성, 입체인식,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입니다. 우뇌는 감성뇌, 직관적 뇌라고 하며 음악, 회화, 도형, 색채, 이미지, 감정, 비언어적 관념, 공간인식, 입체인식, 상상과 창조, 비논리적 감성을 분담하고 개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사상의 최종적인 판단을 결정합니다. 유아기에는 창조적인 우뇌와 분석적인 좌뇌의 균형적인 발달이 병행되어야 올바른 지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좌뇌와 우뇌의 발달 시기 또한 다르므로 각각의 발달 시기에 맞춘 우뇌 교육, 좌뇌 교육에 정령기 학습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균형 있는 지능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의 예로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이 유명한 천재나 발명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의 성취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높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청소년기를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에 비해 지적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검사가 아닙니다. IQ 검사는 주로 좌뇌와 우뇌의 능력치를 측정하는 검사라고 한다면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는 우뇌의 고유 영역인 지각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문항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고 그림에 빈칸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좌우로나 위아래로 그림 부분의 동일성과 규칙성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비언어성 검사, 문화 공평 검사라고 말하며 우뇌의 지각력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검사는 문화 차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환경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유적 잠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에서 제시되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검사자가 그림 부분의 동일성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후에 유사성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검사자가 앉은 위치를 중심으로 그림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림이 제시된 지각장을 기준으로 그림의 방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림의 변화를 지각하고 유추된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각된 전체 자극을 세부 요소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이미 그려진 그림과 추가될 수 있는 다음 그림 간의 구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그림을 전체로 구성하여 하나의 통합체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검사 문항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지 프로파일에서 보시면 이 수행 수준 프로파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각 수준별로 100분위 점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검사 문항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전반부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제시됩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100분위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감소하며 심하게 벗어나는 형태일 때
피검사자가 산만함과 동시에 주의 집중 시간이 비교적 짧은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항에 참여하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니 그 문항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로 볼 수 있고, 혹은 어려운 문항에 대했을 때 정서적으로 반감을 갖는 경우 결과가 갑자기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백분위 점수도 낮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한 개인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분위가 보통 혹은 평균 이상이면서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능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어 아동의 주의 집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또한 그에 대한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수행 태도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의 크기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모두 일정할 때 정상적인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획득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정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백분위만을 제시합니다. 프로파일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을 경우에는 지능 결함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파일의 기울기 형태가 중반부 이후 갑자기 증가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피검사자의 기본적인 주의 집중 능력은 있지만 산만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만함을 낮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흐르는 검사 프로파일의 패턴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 등급별 점수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에서는 학생의 지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등급의 기준이 되는 점수 급간별 상대적인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위치는 낮음부터 최우수까지 6급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한 점수라 하더라도 연령이 어릴수록 상대적 위치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세와 8세의 아동이 검사를 했을 경우 똑같은 60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이가 더 어린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부분은 등급에 따른 해석 지침과 시간 경과에 따른 해석 지침 두 부분으로 나누어 소견을 제시하며, 등급에 따른 해석 지침은 같은 또래 수준에 따른 지능 발달 수준을 체크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해석 지침은 전반, 중반, 후반에 검사 수행에 대한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이 나온 학생이 후반에 검사 결과가 매우 높게 나왔다면 이 학생은 4등급의 보통상의 지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집중력이나 문제 수행 능력이 후반부에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영재로서의 판별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급과 시간 경과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가이던스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해드리는 결과 서비스 외에도 풍성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가이던스는 아동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이버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과표 좌측 하단부를 보면 접속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접속번호를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 있는 접속번호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해당 검사의 결과를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해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